만물의 크기는 메타법입니다. 우리가 메타법에 완전히 익숙해 있죠. 질량, 무게,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요 계량에 의해서 크다 작다를 다 평가하죠. 그래서 만물은 아무리 그게 많고 커도 딱 가격 평가가 되죠. 땅이 뭐 100만 평, 1000만 평 돼도 부산시 땅 전체도 평가가 딱 되죠. 그러니까 이 만물은 과학이 발전했다. 만물은 과학이 발전했다는 게 뭐냐 하면 질량과 속도거든요. 질량과 속도. 질량을 얼마나 섬세하게 작은 것을 볼 수 있느냐, 입자. 그 다음에 속도를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과학의 척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익숙한 게 뭐냐 하면 정치적인 언어죠. 그 정치적인 언어는 모든 걸 현실에 기반을 두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메타법이나 정치적인 얘기나 이런 얘기들은 잘 설명하면 누구나 다 이해를 해요. 다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그 내 사고 틀 속에 있는 말이니까. 내 이성의 범주 안에 있는 말이니까. 그건 다 알아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누구나 이해하는 그 말은 아주 작은 말이야. 그게. 작은 말. 그 속에는 인간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크기는 메타법으로 안 통해요. 사람의 크기가 무슨 질량, 무게, 넓이, 길이 이런 거 가지고 대인, 소인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크기는 뭐예요? 생각의 크기예요. 신념의 크기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어른이 누구냐 할 때 성인으로 우리가 꼽는단 말이에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고. 성인들은 무슨 말을 했나? 4차원의 말을 했어요. 그분들은 메타법을 이야기 안 했어요. 안 보이는 세계만 말했어요. 안 보이는 세계. 측정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세계. 마음의 세계. 마음. 마음과 더불어 이제 그 마음이 가야 할 내세, 그 마음의 주관을, 마음의 상대성을 띠는 신에 대해서. 그래서 그 세계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한다고 알아듣는 얘기가 아니다.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 스스로 깨침의 세계예요. 스스로. 지식은 배움의 세계야. 누군가로부터 배우면 그대로 알아가요. 그런데 마음의 세계는 스스로 깨쳐야 돼요. 스스로 터져나와야 돼요. 알밤이 익으면 스스로 터지잖아요. 콩이 익으면 스스로 터져요. 달걀 속에 병아리가 되면 스스로 깨고 나와요. 그 뒤에서 깨고 나와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깥에서 자극을 자꾸 하는 거지. 어미가 품고 온도를 이렇게 자극하면 병아리가 커서 알을 탁 깨고 나오죠.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가 뭘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 부모가 말을 했는데 듣고도 안 한다. 그건 못 알아듣는 거야. 듣고도 안 해요. 대답하고도 안 해. 왜? 그 정이 성장해야 돼.
정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면 말 안 해도 한다. 제가 알아서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음악도 귀가 성장해야 되잖아. 예술적 감정이 성장해야 되잖아. 아이들은 동요를 부르면 좋아해요. 어린 아이들에게 대중음악을 틀어주면 안 듣죠. 들은 척도 안 하죠. 어린 아이에게 베토벤 교향곡을 틀어주면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예술적 감성이 쭉 성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동요에서 대중음악에서 클래식으로 이렇게 가죠. 그림을 보는 눈이 예술적 감성이 성장을 하면 동화 같은 걸 좋아하다가 산수화 같은 걸 좋아하다가 마지막에 비구상으로 가죠. 피카소를 좋아하죠. 그 스스로 그렇게 눈이 열려야 돼. 그 눈을 열어줄 수가 없단 말이야. 그거는 제 예술적 감성이 성장해 가면서 그게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듣고도 감상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음악을 듣고도 시끄럽다는 사람이 있죠. 그림을 보고 감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림을 보고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죠. 네, 무식했던 경험을 이야기할까요? 미국에 가서 그 뉴욕인가 와싱턴인 갔는데 가이드가 그 미술관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술관은 세계적인 명작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보려면 며칠이 걸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숫자가 많은 줄 알았어요. 며칠이 걸린다니까 우리에게 주는 시간은 뭐 그때 뭐 이리 들어가서 저 출구에 저쪽에 몇 시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 정도 준 것 같아. 그러니까 며칠을 봐야 되니까 한 시간 만에 다 봐야 되잖아요. 달리다시피 봤어요. 그러니까 한 20분 만에 다 봤어요. 또 다른 건물이 나는 있는 줄 알았어. 그래 가이드한테 가서 또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답니다. 그런 거야. 아니 며칠이 걸린다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 그 그림을 감상을 제대로 하려면 며칠이 걸린다는 거야. 근데 나는 그림 숫자가 며칠 걸리는 그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달리듯이 보고 달렸어요. 뭐예요? 그림을 볼 줄 모르니까. 그림을 아는 사람은 한 작품에 꽂혀서 감동이 돼서 몇 시간이고 그걸 보고 감상할 수 있는 내용인데 나는 그냥 한번 쳐다보면 돼요. 뭔 내용인지도 몰라. 예술적 감성이 성장해야 그게 보이지. 설명한다고 안 와. 지식은 설명하면 알아요. 왜 큰 분의 큰 말을 못 알아듣느냐? 예수 말을, 큰 말을 알아들으려면 내가 평소에 큰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뭐냐라는 그 말씀을 알아들으려면 인간이 뭐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생로병사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출가한 거잖아요. 다 생로병사를 경험해 사람들이. 그런데 고민이 없어. 태어나고 살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그냥 그러는 거지. 그런데 석가모니는 왜 죽나? 왜 늙나? 왜 사나? 하나하나에 대한 고민이, 큰 고민이 있어서
큰 깨달음에 갔단 말이야. 씨가 생명이 살아있어야 온도와 습도를 자극하면 반응을 합니다. 싹이 납니다. 그런데 콩을 볶아버렸어. 콩을 볶아 놓으면 생명이 죽어버리죠. 계란을 삶았어요. 그럼 생명이 없죠. 삶은 달걀을 암탉이 품으면 병아리가 나옵니까? 안 되죠. 썩어버리죠. 왜? 생명이 없으니까 온도에 반응을 안 하는 거야. 콩을 볶아버리기 때문에 볶은 콩이나 살아있는 콩이나 똑같은 콩인데 심으면 볶은 콩은 썩어버리고 살아있는 콩은 싹이 나. 생명이 있어야 외부 자극에 반응이 되는 거예요. 왜 원리를 듣고 진리를 듣는데도 감각이 없나? 관심이 없나? 네 속에 큰 말에 대한 고민이 없다. 평소에 고민이 없다. 생명이 없다, 네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평소에 인간 타락에 대해서, 인간 죄에 대해서, 인간 영혼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있는 사람은 한 강자만 들어도 확철대오하는 거예요. 한 강자만 들어도 통곡이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큰 말을 듣고도 신앙인들이 큰 말에 대한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인은 존경하고 신앙하면서 그분의 삶은 따라 안 해, 사람들이. 사는 건 따라 안 해요. 정치인은 욕을 하면서 그걸 기를 쓰고 따라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다 정치인 욕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서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걸. 성인은 다 존경합니다. 그런데 성인은 안 따릅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작은 말, 작은 사람, 작은 언어에 익숙해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분을 믿으면서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고 석가를 믿고 가장 큰 분을 믿으면서 신앙은 어떻게 해요? 가장 작은 걸 신앙하는 거예요. 복 받는 것. 복 받는 것. 다섯 살 되는 아이가 세계적인 명품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엄마 옷입니다. 그게 명품으로 보입니까? 바보같이 보입니다. 다섯 살짜리가 5살 몸에 맞는 옷을 명품을 입었으면 야, 너 좋은 옷 입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5살짜리가 엄마 옷을 명품을 이태리 세계적인 명품을 엄마 옷을 딱 입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명품 입었다 그래요? 쟤 바보 아니야? 전혀 안 어울리죠. 신앙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5살짜리 명품 옷을 입었습니다. 5살짜리가 엄마 명품을 입었습니다. 말은 큰 말을 들었다. 사람은 큰 사람을 믿는다. 관심은 작은 말에 관심이 있고 작은 사람에 신경 쓰인다 이 말이에요. 큰 말을 알아들으려면 내가 큰 고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큰 말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